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한 번 심으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심고 올바로 관리를 해야 하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 치료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매거진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네, 최근 들어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중화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치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의 다양한 차이점도 저희가 좀 하나씩 짚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국입니다. 오늘도 아주 화사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네, 자, 코로나 시기에 예.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맞아요. 예. 마음이라도 따뜻했으면 하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네, 예. 오늘 스튜디오를 아주 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치아 상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구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 치료 네네. 가기가 무서워서 미루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치과 치료 자체가 마취 행위가 동반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치과에 오셔서 마취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편안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나 마취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어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사례들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65세의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고 이 첫 번째 사진에 어금니 네 군데를 보시면 임플란트 시술이 돼 있으신데 이분이 한 날 다 하신 게 아니고 한쪽 부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셨고 두 번째 마취를 할 때 마취가 조금 아픈 것 같다. 근데 이 세 번째 할 때는 정말 마취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하실 때는 이분께서 수술을 2번이나 연기시킬 정도로 심적인 부담이 있으셨고 하지만 어금니 없이는 이제 식사가 힘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세 번째는 마지막 임플란트를 했다 생각을 했는데 요 앞니 보시게 되면 지금 부러져 있는데 부러진 상태에서 사실 보기가 싫은데 마취가 싫어서 몇 달 동안 못 가셨던 거고 근데 이 양쪽 치아와 아랫니까지 이제 막 움직이니까 도저히 이제 말씀하시고 식사하실 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마취를 좀 편하게 하는 데가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고 저는 이분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2단계 마취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셔서 마취하실 때 잇몸에 바로 주사기를 찌르기 때문에 잇몸이 먼저 아프죠. 그쵸. 두 번째로는 네. 마취액을 빨리 넣으면 넣을수록 부풀어 오르면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저희가 2단계 방법이라는 거는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마취를 하고 그 부위를 30초 후에 천천히 속도가 컴퓨터로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쓰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사실 이 사진 보시게 되면 8개 치아를 빼고 7개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되도록 전혀 불편감 없이 치료를 받으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편안한 마취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앞니가 이렇게 빠져서 자기가 망설였는지 너무 후회스럽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사실 이런 과정을 할 때 3단계로 수면약을 써서 주무시는 동안 이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 이후에 치료받으실 때 꼭 하신 말씀이
원장님, 지난번 그 편하게 마취하는 거 보니까 나 이제 잠 안 자고 그냥 나머지는 치료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더 이상 치과 치료가 무섭지 않다. 나 정말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빨리 와서 치료해서 내 본인 살릴래요. 이렇게 바뀌실 수 있는, 저희는 사실 이렇게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편안해지는 걸 보면 치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힘을 주신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치과에만 가면은 구역질이 너무 심해서 예. 치료받기가 힘들다 하신 분들도 계세요. 혹시 구역질이 네. 일상생활에서 안 나는데 치과 오셔서만 나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뭐 무섭고 불편해서 그렇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심리적인 공포증 요인.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겁이 날 때 요 공포증 때문에 땀이 자꾸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아래턱을 계속 떠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물론 치료할 때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소통이 되면 이런 동작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치과 공포증 있는 분들은 특히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 많이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구역질,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치과만 오시면 구역질이 난다. 이 경우에는 치과 공포증만 극복하면 해결되거든요. 사례를 보면서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73세에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계시고, 요 지점 보시게 되면 치아가 부러져 있고 요 앞니가 많이 지금 움직이셔서 이분께서 근처에 치과 5군데를 다니셨는데 치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미러, 거울 가지고 이렇게 볼 당기기도 하죠. 건들기만 하면 이분이 계속 구역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나 이 이도 빼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는데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정말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던 분이고, 제가 이분한테 처음 오셨을 때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대화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일상생활에서 구역질이 없는데 치료할 때만 구역질이 난다는 거는 치과 공포증 때문이고, 그러면 결국에 치료하는 저하고 치료받을 분하고 소통이 되고 마음이 열리면 공포증은 많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시간 동안에 2단계 편안한 마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무시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구역질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드리고, 그래서 이분을 결국에는 3단계로 수면까지 유도를 해서 구역질 없이, 이분의 경우에도 사진 보시게 되면 이 뿔이 있던 자리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고 이 앞니에도 이렇게 2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졌죠. 5개 치아를 빼고 3개를 심을 동안 이분은 전혀 구토 반사 없이 치료를 하셨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서로 이제 이런 치료가 3번 정도 쌓였을 때 신뢰가 더 쌓이니까 더 이상 이제 저희 치과에서는 구역질을 안 하고 치료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 치아가 2달 만에 다 잘 만들어져서 사용하시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진을 오시는데, 사실 저희 치과까지 한 3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 저희가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으면 근처 치과에서 이제 가벼운 스케일링을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꼭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또 다른 데 가면 네. 마음이 또 긴장돼서 구토 반사날까 봐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6개월마다 오시고 계신데,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좀 더 내가 친절해지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진실을 알려주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구역질을 또 극복하고 치과 치료를 잘 받으셨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거의 뭐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치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 원인 자체가 일단은 연세가 있으시면 치아를 갖다가 많이 안 뽑죠.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뽑는데 여러 개의 치아가 한꺼번에 아프시면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치과에 가서 마취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치아를 빼고 나서 하라는 대로 이 솜을 2시간 이상 꽉 잘 무셨는데 피가 계속 나는 것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요 사진을 지금 잘 봐주시면 요 지점 거뭇거뭇한 게 지금 보이실 텐데 네네. 뿌리 쪽에 요 2개 치아를 제외하고 16개 치아에 전부 다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위에 어금니나 이쪽 어금니를 갖다가 뽑은 경험상 치과에 가서 하나 빼고 마취하는 거 너무 힘들고 또 빼고 나서 댁에 오셔서 솜을 꽉 물었을 때 너무 지혈이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생하느니 나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지금 뭐 90 가까이 됐는데 까짓 거 그냥 약이나 먹으면서 편하게 살자. 그래서 이분은 사실 모든 외투 호주머니에 진통제가 들어있는 근데 이분께서 이제 치료 오셨을 때 저한테 원장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보여주시는 근데 이분의 경우에 아드님이 65세 되신 아드님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65세 되신 아드님이 저희 아버님 이거 염증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좀 주무시는 동안 치료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치아를 이렇게 빼고 염증 있는 자리를 잘 처리를 해주면 당일날 임플란트 뿌리를 식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무시는 동안 이 사진 보시게 되면 13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세 되신 분을 16개를 하루에 뽑고 13개를 심어주면 사실은 웬만한 좀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아마 걱정도 하실 텐데 65세 되신 아드님이 저 믿을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가장 편안한 시술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고 사실은 이분은 4개월 뒤에 치아가 다 만들어져서 지금은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시고 한 2년 반 정도 되셔서 최근에 한번 다녀가셨는데 오히려 진지를 잘 드시니까 이분께서는 사실 더 젊어지셔서 원장님 나 원장님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젊어 보여서 내 친구들이 야, 너 우리보다 한 10살 아래 같아. 나한테 존댓말 써. 이렇게 놀림을 받는다고 우스꽝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 아주 네.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있으셔도 수면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치아를 뭐 여러 개를 뽑거나 한꺼번에 여러 개 치료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런 수면 치료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또 다른 사례 있으시면 하나 더 소개해 네. 주실까요? 일단 그 수면 치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우리가 한번 이치적으로 따져보시면 치아 뺄 때 마취하는데 약간 좀 불편감이 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든 20, 30대 젊은 분이라도 실제적으로 치아를 한 5개, 10개 이렇게 뽑는다고 보면 너무 긴장하셔서 네. 사실은 이 입 안이 아픈 게 아니고 이 근육통이 생길 온몸이 다 수밖에 아프죠.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치과 치료의 문제는 입안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근육통이 오는데 주무시는 동안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75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이 치아들이 총 21개의 치아를 갖고 계셨는데 이분께서의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면 사실 여러분들 내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치아가 아프다가도 좀 좋아집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수면이 불충분하거나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이 치아들은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2달 전부터는 컨디션이 좋은데도 음식 씹는 게 좀 힘든 상황이 와서 아, 이제 정말 이거 치료받으러 가야겠구나. 그래서 여러 군데 치과에 갔는데 이 많은 치아가 다 너무 약하다. 뺄 수밖에 없다. 이런 공통적인 어떤 판단을 받으셨고 이분께서 이제 70대 중반이시고 혈압이 있다 보니까 치아를 빼기는 빼는데 하루에 하나씩 3일 간격으로 2달간 빼겠다는 치과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빼되 한 번에 4-5개씩 뺄 수 있다는 치과가 있어서 5주 만에 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빼는데도 1달에서 2달 걸리면서 매번 마취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최소 4개월 정도 기다려서 임플란트는 신겠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생각한 거는 이 많은 치아 빼는데 너무 고생해야 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나는 뭔가 식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셨고 저는 사실 이분의 요 뒤쪽에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양쪽 빈 공간이 생각보다는 단단해 보였기 때문에 빼면서 당일날 식립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주무시는 동안 이 모든 치아를 한 번에 뺄 거고 임플란트는 위아래 8개씩 16개를 심으시거나 여러 가지 여건만 괜찮으시다면 20개까지 심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저 2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제가 상담이 끝나고 그냥 가게 되면 겁나서 사실 다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16개보다는 20개 심었을 때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20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실 앞서서 말씀드리는 주무시는 동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1개 치아를 빼고 20개의 임플란트 이게 지금 같은 날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예.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던 건데 댁으로 그날 가서 집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3명의 동생들이 누나 내가 알기로는 어머니 연세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누나 마음대로 그렇게 가서 한 번에 다 빼고 이렇게 임플란트까지 다 심고 오면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누나가 책임질 거냐고 이런 어떤 상황을 누님분께서 치료받는 내도록 같이 오시면 원장님 저희 동생들한테 이런 입장이니까 정말 빠른 시간에 편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는데 네. 다행히 4개월 만에 잘 만들어지셨고 다행이네요. 그 후에는 이 누님분이 동생들한테 야 내가 그때 판단했으니까 엄마 이렇게 됐지. 엄마 만약에 1년 반 동안 니네 아무것도 못 먹고 다녔으면 니네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요새는 누님께서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뽑고 나면 너무 많은 일을 뽑고 아무리 수면 상태에서 했어도 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붓고 아픈 것 때문에 3, 4일 동안 오시라고 해서 제가 영양제 놓으면서 혈관에다가 약을 썼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이 통증에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기구든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훨씬 더 편해지시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공명파라는 마사지를 이용해서 쭉 수술 끝나고 1시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다음날 저희 직원이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아픈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표현이 예전에 이 하나 뺐을 때보다 뭐 더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드리면 한 번에 정말 치료할 수 있는지, 주무시는 동안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특수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상담하실 때 근처에 좀 물어보시고 꼼꼼하게 챙기시면 이 사례자분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치과 수면 치료 사례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임플란트 치료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 오늘 그중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한국 나이도 71이요. 네, 71세시고 지금 이제 네. 치아 구강 상태가 어떠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네.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 이가 왼쪽 인이 임플란트 하나 했는데요. 예. 동네에서. 네. 근데 그게 한 1년 좀 넘으니까 흔들리면서 네. 입에서 냄새가 나요. 네. 그 자리에서. 그게 악취가 나고요. 네. 오른쪽 윗니 사랑니가 또 한 개 충치가 있고요. 예. 또 밑에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완전 틀니를 끼고 계신가요? 틀니는 아니고요. 네. 그냥 내 이에다가 걸어서. 보철물 상태로 다 씌워 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네. 그래도 못 씻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질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면 될까요? 네, 네. 이제 답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인체 구조 중에서요. 네,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왼쪽 위에 흔들리는 임플란트 쪽은 사진을 찍어봐서 이 광대뼈까지 뼈가 여유가 있으시면 네, 죄송하지만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네. 바로 임플란트를 뼈 이식을 해서 심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 광대뼈 안쪽까지 이 종이 한 장 두께 뼈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면 일단 임플란트를 빼고 안에 염증을 다 긁어낸 상태에서 뼈만 만드는 과정을 해놓고 5개월 뒤에 임플란트 심어서 미안하지만 10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왼쪽 끝에는 만들어 드리면 되고요. 네. 이 오른쪽의 사랑니는 사실은 앞니 기준으로 8번째 있는 치아인데 그 네. 안에까지는 칫솔질이 잘 안 될 수가 있으셔서 사실 빼고 잘 암으로 들이면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치아는 치아가 씌워져 있는 거를 일단 사진을 먼저 찍어봐서 치아가 있으면 잇몸 밑에 이 뼈가 이렇게 덮인 게 있거든요. 네. 이 뼈 덮인 양이 원래 젊을 때 있으셨던 뼈에 비해서 반절 이상 남아 있으면 잇몸 치료하고 신경 치료해서 살리는 거고요. 네. 반절 이하로 내려간 치아들은 아깝지만 임플란트로 좀 바꿔야 돼요. 네. 정리해드리면 아래쪽에서 몇 개를 살릴지 몇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할지를 진단 내리게 되면 네. 이 왼쪽 위에 아래쪽 오른쪽 위에 사랑니를 여러 번 나눠서 대부분 치료를 하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살짝 수면약을 써서 사모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이런 네. 과정을 다 처치를 받으시면 시간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 이 한쪽 치료하고
한 1, 2주 지나서 또 한쪽 치료하고 아래쪽도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다 보면 횟수도 많아지고 치료를 하면 할수록 마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겁이 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통 마취 하는데 찾으시고 수면 주무시는데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서 한 번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을 주무시는 동안 치료를 하면 깨나셨을 때 의식 있는 상태에서 한쪽 치료한 것보다 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한 번에 다 치료하면서 수면 치료가 가능한지, 마취에 있어서 무통 마취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아래쪽 치아를 몇 개까지 살려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살려준다면 그 남아있는 치아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병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병원을 결정하는 조건까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어도 일단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그냥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환자 힘들죠. 입장에서 네.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치료인데 그런 부담을 또 낮춰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예. 뭐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일단 의식 있는 상태보다는 살짝 주무시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면 근육 긴장이 없기 때문에 입안의 통증보다 근육통이 오는 이런 상황들은 막을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는 제가 30년 가까이 수술하면서 보면 한 개 심든 열 몇 개를 한 번에 심든 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하셨느냐 주무시면서 하셨느냐에 따라서 후에 통증 정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네. 요즘은 아예 모든 분들을 다 수면으로 저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자의 입장에서는 저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이왕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정말 성심성의껏 수술을 해야겠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어느 방향으로 심었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하고 많이 벌려서 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심는 건데 문제는 이 위에 부분하고 아랫 부분이 네모반듯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 턱뼈 만져보시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고 또 어느 부위는 웨이브가 젖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쪽만 벌려서는 위에서 좋은 자리지만 밑에서는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특수한 핀을 위치를 먼저 잡아주면 CT를 찍게 되면 이거를 좀 이렇게 틀어야겠다. 방향 좋으니까 그대로 심는다.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 부분에 양쪽에 치아가 있으시고 중간 부위 없죠. 오른쪽에 지금 없으시고 뼈 양을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은 굉장히 폭이 넓고 왼쪽은 좀 좁죠. 근데 이분께서 이제 부분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컨디션 안 좋으실 때마다 요 끝에 하고 앞쪽 치아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이거 이대로 쓰다 보면 요 치아들도 혹시 뽑지 않을까? 빨리 가서 틀니도 빼고 임플란트도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치과에 가셨는데 이쪽 부분은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모든 치과에서 다 쉽게 얘기하는데 이 왼쪽 부분에서는 폭이 좁다 보니까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불가능하니까 이 치아하고 앞니 2개 치아를 깎아서 5개 브릿지 상태로 하자. 근데 이분께서는 내가 이 이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싶은데 그러셔서 이제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병원을 또 찾아다니신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이렇게 폭이 얇다 보니까 많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는 있는데 잇몸을 째고 뼈 이식만 먼저 할 수밖에 없다. 8개월 지났을 때 임플란트 뿌리는 그때 심는다. 완성 시기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잇몸 폭이 변화가 심하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하고 틀니는 2달간 끼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거 좀 편하게 하고 틀니를 그날 낄 수 있는 치과는 없을까? 그래서 찾아오시게 됐고, 저는 사실은 이 핀 1.25 지름이 1.25 파이 되는 핀을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얇은 뼈에도 이렇게 2개 핀을 위치시키고 이쪽에 3개 위치시키고, 이 상태에서 이제 CT를 찍으면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좋은 데는 그대로 심는 거고 15도나 25도 꺾어야 되면 꺾어주고, 그래서 이 끝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임플란트가 잇몸에 상처 없이 5개가 심겨졌죠. 네. 꿰맨 자국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한 달 지난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당일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가 이렇게 잇몸 변화를 많이 안 가져왔기 때문에 틀니는 당일날부터 바로 장착할 수 있었고, 이분은 4개월 만에 이 과정이 끝나서 이 5개의 임플란트 머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수술 끝나고 당일날부터 틀니 끼셨고 4개월 만에 1년 2개월에서 6개월 걸릴 거를 4개월 만에 끝냈기 때문에 2가지 목적을 만족하셨던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고, 이런 어떤 핀을 이용해서라도 잇몸을 절개하지 않게 된다면 아마 임플란트 수명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경험상 보고 있습니다. 네. 특수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치료했던, 그래서 환자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이제 바꾸려고 할 때 그 치료 기간 동안도 틀니를 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도 못 받으신 분들도 네. 계신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내용하고 좀 겹치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틀니를 장착하시면 잇몸뼈 위에서 틀니가 바로 누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방송 보시면서 꽉 물어보세요. 꽉 물으면 양쪽에 이 엄청나게 근육이 있어요. 뭉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큰 힘들이 전달되는 게 저장력이거든요. 근데 틀니를 장착하시면 잇몸뼈에 바로 이런 힘들이 전달되는 거고, 자연 치아가 됐든 임플란트가 있으시면 한번 그쪽에서 힘이 완충작용에 의해서 뼈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셨던 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잇몸뼈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폭이 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시점에 하시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특수핀이 가능할 수도 있고 1.25파이 굉장히 얇죠. 그 정도 두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특수핀도 안 되고 잇몸을 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틀니 장착하시면서 이 잇몸 변화 안 주고 간단하게 심게 되면 당일날부터 완성할 때까지 틀니는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쓰셔서 잇몸 절개하는 순간 수술 끝나고 틀니는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75세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데, 사실 이 혈압은 여러분들 자꾸 수면 치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긴장하시고 혈압 재시면 똑같은 30분 상간에도 굉장히 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무시게 되면 혈압 문제는 해결되죠. 당뇨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성냥골 빨간 그 정도 자그마한 상처를 냈는데 10원짜리 동전까지
상처가 커질 수 있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절개하고 너무 심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너무 커져서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했을지라도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어서 상처를 최소한으로 내고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75세의 당뇨 고혈압 상태, 주무시면서 하고 상처를 최소화. 그래서 이분의 목적은 위턱에 지금 이 오른쪽에 치아가 하나만 있으니까 부분 틀니가 계속 움직여서 불편하셔서 나 65세 이상 보험 혜택으로 이쪽에 2개만 좀 심었으면 좋겠다 오셨던 분이고, 이분이 멀리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뼈가 너무 얇아서 잇몸을 절개하고 심거나 아예 못 심는다, 이런 판독을 받으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고, 저는 이분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핀 2개를 위치시켜서 방향을 잡았고 그 자리에 2개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상처가 거의 없죠. 이러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바로 틀니도 장착하실 수 있었고, 이분께서는 사실 이렇게 2개만 하자고 오셨는데 제가 이분한테 100세 시대인데 위에 6개나 7개, 아래쪽에 6개, 그래서 총 12개나 13개 심으시면 틀니를 완전히 안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냐면 저희 옆집 사람이 최근에 근처에서 수술하셨다가 5개의 임플란트하고 2주간 밖에다 안 나오시는 걸 보고 제가 그런 목격을 했는데 이거 13개 심었다가 저 뭐 한 달간 집에서 그냥 꼼짝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주무시면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분께서 위에는 그러면 2개만 하고 아래 틀니가 너무 불편하니까 아래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핀을 위치시켰거든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잇몸뼈가 상당히 얇습니다. 잇몸뼈가 얇으면 틀니 끼신 분들 중에서 컨디션이 좀만 안 좋으면 이거 계속 상처 나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아래쪽 사진을 보면 상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이렇게 핀을 위치시키고 임플란트가 절개 없이 들어간, 그래서 사실 이분의 경우 2달 뒤에 더 이상 아래쪽 틀니는 이제 사용 안 하셨고 위에 틀니는 뼈가 조금 더 물렀기 때문에 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5개월째 부분 틀니를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이제 원장님 나 견과류도 먹고 갈비뼈도 뜯을 수 있어서 많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2년 정도 검사할 때 이분께서 원장님 저 요새 이제 당뇨약 안 먹고 식이 조절로 하고 있고요. 혈압약도 하나에서 반알로 줄였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볼 때 틀니로 뭔가 이게 어줍게 드시는 거 하고 본니가 됐든 틀니 돼도 좀 더 편한 틀니가 돼서 뭐든지 꼭꼭 씹어 드시게 된다면 스트레스 해소되고 영양분 섭취가 되면서 전신 건강도 좋아지는 걸 알려주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틀니에서 이제 임플란트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했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47이요. 네, 47세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네네. 그 작은 어금니랑 예. 그 사랑니 사이에 어금니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금니가 빠진 지는 한 20년쯤 지났고요. 근데 이게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리가 좁아져가지고 예,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게요. 치아는 빠진 자리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운데도 이렇게 쏠리거든요. 네, 많이 쏠려 있어요. 예. 지금.
쏠린 상태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귀 앞에 손을 대시고 벌릴 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턱 관절인데 문제는 이 치아가 20년 전에 빠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닿는데 이게 쏠리게 되면 이렇게 닿지를 못하고 한쪽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아마 40대라 그래도 좀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50대 후반 정도 되시면 이 말씀드린 벌릴 때 귓구멍 1cm 앞에 지점에 움직이는 이 턱 관절이 안 좋아지시면 치아들이 사실 한순간 많이 나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심는 것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치아가 이렇게 쏠린 상태에서 과연 웃니하고 아랫니 교합 상황이 그래도 이렇게는 아니어도 한 반 정도라도 물리냐, 이게 완전히 끝에만 물리냐, 그리고 양쪽 어금니에 균형이 맞았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균형만 어느 정도 맞았다면 공간이 부족한데 보기 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쏠린 정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씌워서라도 턱 관절이 편안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를 정리해 드리면 쏠린 정도에 따라서 윗니하고 부딪히는 면이 턱 관절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 따라서 사실 공간이 너무 좁으면 이 안쪽 부위다 보기 싫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임플란트가 아닌 치아가 똑바로 웃니 아랫니가 빗각이 아닌 완전하게 물리도록 씌워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정상이고 다 괜찮으면 좁은 공간이 2mm 안쪽이라면 사실은 안 하셔도 되는 공간이고요. 이게 4, 5mm 이상의 공간이 있다면 임플란트는 경험이 많은 원장님을 찾으면 틀림없이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임플란트 그 좁은 공간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턱 관절이 문제없이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이제 반절밖에 안 사셨는데 나머지 50년 이상의 인생을 위해서 턱 관절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상세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고요. 임플란트 치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치과에 갔는데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못한다고 해요. 라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다음 순서가 네. 틀리었는데 네. 잇몸뼈 질문 아주 잘 주셨고 제가 그래서 4장을 넘겼습니다. 일단은 잇몸뼈가 부족할 때 이 폭이 부족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길이가 짧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폭이 부족한 분들은 뼈 이식을 많이 해서 폭을 넓히면 되는 거고, 길이가 좁은 분들은 위쪽으로 뼈 이식을 해서 길이를 늘려주면 되겠죠. 동영상 3편 통해서 임플란트가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희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폭이 부족할 때의 수술법인데, 일단은 이 뺨 쪽과 혀 쪽에 폭이 부족할 때 양쪽으로 벌려서 심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구가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잇몸 아래에 있는 잇몸뼈를 너무 확 벌리게 되면 완전하게 이등분이 돼서 수술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 위에 잇몸에 가까운 쪽은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벌어져야 되고 아래에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적당량이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를 넣고 잘 꿰매주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폭이 좁기는 좁은데 뼈가 너무 약해서 가운데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벌릴 수도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의도적으로 혀 쪽의 뼈는 놔두고 그냥 1mm 정도 뺨 쪽으로 이동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안쪽은 다 본인들의 뼈로 돼 있고 바깥쪽만 지금 노출된 데를 뼈이식에 해서 수술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폭이 좁은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 수술법을 응용하면 됩니다. 뼈가 튼튼하시면 양쪽으로 벌려주는 게 수명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나마도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 뺨 쪽으로 살짝 옮겨서 심어줌으로 인해서 뼈이식을 해주면 되고, 근데 저희가 또 이 어금니, 아래턱 어금니 쪽은 머리로부터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관 때문에 아래쪽 어금니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신경관의 길이가 몇 밀리냐에 따라서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야만 이 국물이나 양치할 때 여기 입가에 흘러내리는 감각이 없어질 수가 있어서 이 신경 손상 없이 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길이까지만 이렇게 심어 놓고 노출된 데를 뼈이식을 다 하면 되는데, 이 수술이 왜 힘드냐면 잇몸이 이게 충분하게 덮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뼈 넣은 것 때문에 화면하고 틀리게 이 덮는 이 수술법이 수술 경력이 많았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폭이 좁으면 폭을 넓혀주고 길이가 부족하면 길이를 보강해서 이와 같이 수술을 하면 되기 때문에 틀니 100세 시대에 가급적으로 좀 틀니로부터 벗어나서 고정식의 어떤 보철물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좀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 또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치료를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수술법도 있다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치료 기간을 좀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 군데를 해야 될 때 한 번에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군데를 한 군데 할 때 2달, 4달 걸린다라고 보면 나눠서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수술을 선택하실 때는 꼭 이 가운데 기준으로 나는 한쪽이라도 진지 드시면서 시간이 2배 걸리더라도 한쪽만 먼저 할 거야. 아니면 치과 가는 거 끔찍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 동시에 네 군데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줄여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치아 뿌리 끝에 일단 염증이 있게 되면 많은 분들이 빼고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치아를 빼고 안에 염증을 정확하게 긁어낼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원장님을 만나면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도 뺀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뼈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간이 1년 걸릴 상황들이 3, 4개월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수술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수술법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55세에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 여기 지금 빨간 선을 보시면 굉장히 뼈가 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동영상 통해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겨지고, 처음 동영상과 세 번째 동영상 길이도 짧고 폭도 좁으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뼈이식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 부분 틀니를 끼시면서 암투병을 하셨던 상황인데, 임플란트로 바꾸고 나서 이분께서 항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틀니 벗어날 수 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5년 넘도록 재발 없이 아주 몸 관리 잘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 근데 사실은 경험 있는 주변의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뼈가 안 좋은 경우도 부분 틀니가 아닌 고정식으로 가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든지 다 드시면서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런 사례자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네. 자, 이렇게 뼈가 부족한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저기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좀 예, 이렇게 예. 많이 패스를 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우리가 네.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좀 환자 입장에서 치료 전에 알아야 할 주의사항 또 치료 후에 네. 해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 전에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치아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당일날 같이 식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수면 상태에 하면서 기간과 치료 횟수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치과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들에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완성이 된 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들리셔서 임플란트 부위가 괜찮은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중요하죠. 네, 6개월이 안 됐어도 양치, 칫솔질 하시거나 뭔가 식사하시거나 드시는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야 되고, 이때 하나 중요한 사실은 피가 나다가도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치과에 오시면 그 상태에서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피가 나던 것도 치과 치료를 안 했지만 컨디션이 좋아지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피나는 시점에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검진을 했을 때 어느 치아가 문제인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100세 시대에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오시거나 피가 나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어떤 원인인지만 찾아줘도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100세 시대에 맞춰서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쇄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 임플란트 치료법 중에서도 다양한 치료법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